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전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3월은 확실히 봄의 시간입니다. 그리스어로 트리아드라 불리는 숫자 3은 완전한 수, 더없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전체로 통일성과 안정성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노자는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으며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라고 하여 셋이 만물의 생성 원리임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었고 구원사의 성조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으며 마물의 참나무 곁에 나타난 주님의 천사도 셋이었다고 하네요. 서양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3은 완성을 뜻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에 나타난 정반 합의 논리처럼 서양 철학에서 3은 사유의 완성, 이원 대립의 해결을 의미합니다. 인도 철학에서 3은 행위, 지식과 지복을 뜻하고 이슬람 철학에서는 몰입과 믿음과 미를 뜻한다고 하네요. 신화의 세계에서도 3의 존재는 3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수메르의 안과 엘린과 엔키, 바빌로니아의 사마시와 신과 이시타르, 힌두교의 브라만과 비슈누와 시바, 당군 신화의 환웅, 환인, 당군 등. 이처럼 어떤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고 하네요. 모든 3은 항상 그 기원인 이를 기억하고 갈망한다고 해요. 바로 이것 때문에 3의 3차원적 구조가 완전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3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은? 혹시 떠나보내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옛것들에 대한 추억으로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3월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오늘 들으시는 첫 곡은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입니다. 이 곡은 척박하지만 생존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곡인데요. 같이 들을게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남아줬으면 꺾이지 마 잘 자라줘 온몸을 덮고 있는 가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견뎌내줘서 고마워 예쁘지 않은 꽃은 다들 골라내고 잘라내 예쁘면 또 예쁜 대로 꼭 언젠가는 시들고 왜 날 버려두지를 못해 그냥 가던 길 좀 가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hey.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내가 원해서 여기서 나왔냐고 원망해봐도 안 달라져 하나도 지나고 돌아보면 앞만 보던 내가 보여 그때 잘 견뎌냈다고 생각 안에 그냥 날 믿었다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몇 살을 배려해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괴롭히고 파고들어도 너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악착같이 살잖아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 맛보지에 웃을 때까지 Keep it up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삭막한 이 도시가 아름답게 물들 때까지 고개 들고 버틸게 끝까지 모두가 내 향기를 맡고 취해 웃을 때까지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only go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Keep it up No I'm not going down I'll be alright Yeah I'm growing up and I'ma be alright Hey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세종특별자치시가 KTX 운행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어요. 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가 예상되면서 미래 전략 수도로 도약하고자 조치원역 정차, 세종역 신설 등을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해요. 이번 서명운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하며 세종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KTX 운행을 희망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온라인 서명은 시 누리집이나 홍보 포스터에 정보 문의, 우리가 말하는 QR코드라는 거예요. 촬영 등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서명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아파트에 배포한 서명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는 현재 세종시 KTX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와 서명운동 결과를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번 서명운동이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세종시 KTX 운행 추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 소식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스마트폰을 보다 다채롭게 활용하고 싶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는 소식이에요. 세종시립도서관이 60세 이상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알아두면 쓸모있는 스마트폰 활용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오늘 2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해요.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문화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세대 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해요.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스마트폰 기초와 기능 학습을 통한 실습 위주 맞춤형 교육이 주제별로 진행된다고 해요. 세부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의 이해, 카메라의 기능 활용하기, 카카오톡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무인 단말기 및 길찾기 앱 활용하기, 가짜뉴스, 사기전화, 우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이죠.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해요. 해당 프로그램은 내달 1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고 세종시립도서관 누리집과 현장 방문 접수로 15명 선착순 모집이라고 합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립도서관이나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고 하네요. 조설희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시니어들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누구나 차별 없는 디지털 사회에 동행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어요. 준비한 음악 들을게요. 두 곡을 연이어 들을 건데요. 지영선의 가슴앓이와 김건모의 빗속의 연인입니다.
맘이 다가와. How do I love you? How can I reach you, baby? 예전부터 내 곁에 있는 듯한 내 모습에 내가 가진 전부 그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었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미어가는 내 그림자 동그랗게 내버려진 You're the only one in my heart I can't do nothing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 전해드리는 마지막 소식인데요. 궁금했던 소식이었어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안 논의가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디투뉴스 24 이택 기자의 기사를 요약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세종의사당법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는 한편 세종의사당 정상화를 늦추는 또 다른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는 가뜩이나 총 사업비 확대로 인해 2028년까지 미뤄진 상황이잖아요. 이 같은 현주소는 3월 22일 오후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입니다. 안건 심의 과정에서 재확인됐다고 하네요. 이날 세종의사당 관련 안건은 전체 59건 중에서 3건을 차지했는데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이 1번,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 제출이 56번, 국회 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의 건 57번으로 제시됐다고 해요. 지난 2021년 12월 2일 이후 475일 만에 운영 개선 소위가 열렸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으로 다가왔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여러 시민사회와 지역구의 홍성국 강준현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성사됐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문제는 안건 순서에서 확인됐다고 해요. 세종의사당 정상 추진을 의미하는 국회 규칙안은 57번째로 크게 뒤로 밀렸고요. 전문가 자문단 구성 안건이 1번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문단 역할은 의원실과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장 이전에 따른 비효율 감소에서 찾았다고 하네요. 이는 세종의사당법 통과 이전 2차례 국회 용역으로 충분히 검토된 부분으로 지난 475일간 무엇을 했는지 의문부호를 달게 됐다고 이희택 기자는 전하고 있네요. 더욱이 이미 국회 내 세종의사당 TF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해요. 시당은 운영 개선 소위가 475일 만에 열린 것도 모자라 전문가 자문단 구성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는가 하며 이 같은 논리로 국회 규칙 제정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대통령 공약이나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것을 불가역적인 결정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지연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하고 한시라도 미룰 틈이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고 해요.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민주당의 의지 문제로 맞받아 왔었는데 근거는 운영위원회 인적 구성에서 찾고 있다고 해요. 개선 소위에는 민주당 의원이 2명이 많고 운영이 28명 중 민주당이 16명, 국민의힘이 11명이라는 사실이라고 해요.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국민의힘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2024년 총선을 약 1년 남겨둔 지금 누가 진정성 있는 행보를 보이는가가 총선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이희택 기자는 전하네요. 한편 국회 운영 개선 소위에는 강민정 비례의원, 전북 익산갑의 김수흥 의원, 대전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 서울 강서을의 진성준 의원, 서울 금천구의 최기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이 있고요. 경북 김천의 송언석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하여 보령시 서천군의 장동혁 의원, 대구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운주 정의당 비례의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영호, 대구 수성갑 의원이죠. 원내대표도 맡고 있고요. 또 다른 운영위원으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속돼 있다고 하네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오늘 함께 알아봐야 코너에서는 행복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의 행복감, 행복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을 숫자로 나타나는 행복 지수 들어보셨어요? 주관적이거나 심리적인 영역으로 여겼던 행복의 측정을 계량화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히말라야의 작고 가난한 나라 부탄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유엔은 부탄의 행복 국가론을 발전시켜 10년 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부탄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는 3,000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이고 평균적인 교육 수준도 매우 낮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한때 세계 1위였다고 해요. 현 국왕 지금의 케사르 남기엘 왕축이 집권한 1974년부터 국민들의 행복을 경제성장보다 더 중시하는 행복 정치를 통치 철학으로 내세운 것이 주 요인이었다고 말하네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1987년 왕축의 행복 국가론을 소개하면서 캐나다와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부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왕축은 부탄 국민들의 1인당 소득이 향상된다고 해서 행복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국가 총 생산보다 국가 총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해요.
1990년대 들어서 경제 위기가 세계 여러 나라로 도미노처럼 확산되자 물질적 풍요 수준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탄의 개발 철학이 대안으로 부상했다고 해요. 2013년 유엔은 한 국가의 성공을 판단하는 잣대가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서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올해 유엔 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5.951점, 10점 만점이에요. 조사 대상 137개국 중에서 57위에 랭크됐다고 하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8개국 가운데서는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세 나라뿐이었대요. 핀란드가 6년 연속 전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으로 발표됐대요.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고 중국은 64위에 그쳤다고 하고 북한은 조사 대상국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세종시는 행복도시라고 하잖아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원에 건설되는 도시라는 거죠.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자족도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네요. 행복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소도밴드의 희망의 아리랑,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를 비추던 밝은 달은 오늘도 저 하늘에 사람들 사는 소리 온 세상에 물들고 둥글게 흘러가는 노래를 부르자. 계절이 가고 모습이 변해도 너와 나는 그대로 찬란한 걸. 세찬 바람 불어와 잠시 흔들릴 때 우리들의 노래를 부르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노래 부르자. 조금 더 크게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 노래 부르면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나서 빛을 볼 거야. 알아 이건 안돼. 힘들고 지쳐요. 멀어져 가면 어째요. 아득히 먼 길일지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노래를 부르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아리랑 노래 부르자. 조금 더 크게 아주 작은 목소리가 하나 되어 노래 부르면 거짓말처럼 다시 일어나서 빛을 볼 거야. 노래 부르자. 아주 작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것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는 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본 방송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제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 다루는 두 번째 주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3월 들면서 많은 활동들이 개시되고 있는데 소소하게는 친목 모임에서 공적으로는 행정기관과의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회원이나 위원으로 혹은 회의를 주재하는 주관자가 되기도 하는데 좋은 회의란 무엇일까요?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회의는 보통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주제에 관해 논의를 하는 것 또는 그 일을 하는 모임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미팅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또한 국제적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기업 활동에서 회의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해요. 이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조직 내의 요구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도 문제이지만 회의가 너무 많은 조직도 문제라고 하네요. 조직마다 다르지만 적절한 회의는 조직의 활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해요. 기업이나 조직 내부의 회의 종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이해 조정의 회의, 정보 전달 회의, 또 계획 입안 회의, 운영 회의 등으로 구분한다고 해요. 문제 해결 회의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회의로서 주제나 문제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안을 관련 조직 구성원이 따르도록 하는 회의로 진행을 위해서는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문제 해결안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해요. 이에 조정회의는 다양한 조직 내 의견을 조율하고 일방적이지 않은 견해를 지니고 요구와 의견을 협의하는 회의로 업무 분담이나 책임 분담 등의 회의로 다양한 조정을 통해서 조직 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회의라고 하네요. 이 회의는 쉽게 각 견해를 지닌 개인이나 부서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타협하도록 해야 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책임 전가가 아니라 회의를 통해 해결할 조정 내용만 선택하고 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네요. 정보 전달 회의는 보고를 하거나 정보를 나누며 관련 업무나 신규 활동에 대한 안내와 정보 제공,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의로 기존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업무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추진하였는지 보고하는 회의로 간단한 형태로 자주 진행되는 회의라고 해요. 분명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간의 정보 전달과 이해가 중요하고 사용하는 용어의 이해나 제품의 이해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나요. 계획 입안 회의는 문제 해결 회의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정확한 목표가 선행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결정 사항에 따라 계획과 업무 일정을 세우고 관련된 업무 항목이나 수행 과제 등의 순서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에 따른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고 하네요. 운영회의는 기업이나 조직의 연간 또는 반기별 운영을 위해 진행하는 회의로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와 같은 회의를 의미하며 경영진의 선정과 교체, 연간 실적 확인 등의 운영에 대한 보고와 주주의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회의를 의미한다고 해요. 적절한 회의를 위해서는 회의를 기획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결정 사항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회의 준비에서 기획은 필수적이라는 것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회의는 기획과 운영, 마무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진행자와 참여자는 진행 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담당 업무가 적절하지 않을 때 불필요한 회의가 되기 쉽다고 하네요. 단순한 회의라고 생각해서 참석했던 것이 논의도 많고 결정도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게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기회가 된다면 효과적이고 좋은 회의 방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다음에 나눌까 해요. 음악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이승철의 잊었니, 백설이 선생님의 봄날은 간다. 방금 들으신 백설이 선생님이 부른 봄날은 간다는 그 가사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롯에 짤랑대는 역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 실없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여러분의 지금 3월의 봄날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요? 잊었니 날 잊어버렸니 그 수많은 추억들은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 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추억이 점점 빛바래가면 너와 거닐던 길에 우두커니 서 지우고 또 지우려 해도 네 숨결 목소리
날 잊어버렸니 수많은 추억들을 잊어버렸니 가슴은 널 향해 팔 벌려 오늘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전이 날 잊어버렸니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내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 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이전이 날 잊어버렸니 아직 난 널 기다리잖아 내 사랑이 또 울고 있잖아 가슴에 늘 눈물이 고여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지워도 자꾸 지우려 해도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그대 얼굴이 자꾸 떠오르네요 연분 홍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손황단길에 꽃이 피며 같이 웃고 꽃이 지며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짤랑대는 용마차길에 별이 뜨며 서로 웃고 별이 지며 서로 울던 시려는 그 기약에 봄날은 간다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더라 오늘도 암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심장 노길에 새가 날며 따라 웃고 새가 울며
오늘 아침 지인이 보내준 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나무들이 모여서 나무의 왕을 선출하는데 왕 후보에 오른 나무는 세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나무들이 이 세 나무를 각각 찾아가서 나무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지만 세 나무 모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고사합니다. 왕위를 거절한 이유는 세 나무가 다 같았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에 현재 충실하게 잘 살고 있으며 그 삶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군림하는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소명과 사명을 이미 발견했기에 굳이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가시나무가 나무들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나무는 자기 그늘, 즉 자기의 수하에 들어오는 대상과 자기 수하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자기 편에 서지 않는 나무들을 척결과 청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비유는 타락한 권력 구조의 실상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울 만한 사람은 손사래를 치고 세워지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욕심을 내곤 합니다.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은 욕심이 없고 가시가 잔뜩 돋쳐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유독 열심과 욕심을 내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쓰여진 글을 이 아침에 받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공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결단의 기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음보다는 그저 일상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일상이 사실은 다른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참여와 행동을 주저하는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 3월의 끝자락이네요. 대기의 질이 혼탁하고 컨디션이 불안정하기도 할 수 있는 계절이지만 시간이 가고 4월이 우리를 맞이하네요. 문제연의 광장에서도 오늘 30회로 시즌 1이 끝납니다. 마음은 수없이 프로그램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실행은 더디기만 하네요. 중간중간 새롭게 생기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겨우겨우 기존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더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귀도 마음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 말고 따라 불러. 대단하려 하지 않아도 you already my star. 우리 다 함께 노래해 두루다리디리다리다라. Hey 잠깐만 있지 눈치 보지 말고 just do it 걱정 따윈 잠깐만 있지 이제 보이지 맞아 넌 이미 나비지 그러니까 돌아보지 말고 do your thing 뿌옇게 보였던 너의 우주도 멀리서 보니 은하수였던 것 같아 oh, 가끔은 혼자인 것 같아도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빛나. You are soul in my soul. You are the only special one to me. 매일 밤마다 깊이 생각하는 널 봤어 I know you might be nervous And you can feel sometimes 자신이 우주 속의 작은 점이라고 근데 넌 모른다고 그 점은 별이란 걸그 점은 누구보다 밝게 빛나고 있단 걸 거기다 한 획을 그어 앞으로 나아갈 반점을 펴 계속 더 그려 You are a star.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